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337페이지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뿐 그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양가를 학설. 학설은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이원설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방가로마자 1번의 절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그 근거로 현행 민법의 의문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 제도를 삭제한 점, 입법자의 의도 등을 들고 있다. 방가로마자 1번의 상대적 소멸설. 이 견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는 소멸시효의 원형이 있으므로 비로소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한다. 이 견해는 절대적 소멸설은 개별적 문제의 설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대적 소멸설은 그렇지 않으며 윤리적인 감정 및 사회적 정의도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방가로마자 3번의 이원설. 얘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단기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절대적 소멸을 취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소멸시효는 각 제도에 따라 취지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주장한다. 양가르고의 판례.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그런데 판례는 다른 한편으로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 한정되고 아무런 채권도 없는 자 또는 채권도 대리권에 대한 청구에서의 제3자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인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는 채무자 외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 338페이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유치권에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물상보증인, 사회행위 취소소는 상대방이 된 사회행위의 수익자,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 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에 있어서의 고가 등이 있게 된다. 한편 판례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양가로 기억.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사람이 한정되는 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 담보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채권 직접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하여서만 시효이득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가등기에 기한 변동기를 경유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담보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양가로 니은에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정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니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디귿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성실의 원칙이 339페이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치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는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조차 판단되는 바를 신의치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의 법제도의 일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 적용에도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 가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바, 그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하는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일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하여 왔던 법률상 장애,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기준은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확정하고 개별 사안에 고유한 요소에 열려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또한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양가로 리을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의한 사망 신고 및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당연부여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에 그치고 그 외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 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이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을 문제삼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의 효과는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 완성에 항변을 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조건부 징계 해임 처분에 승복하여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채 약 10년이 경과한 뒤에 새삼스럽게 서로 제기하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성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소멸시효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가로 비읍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성실 140페이지, 340페이지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신성실의 원칙을 들여 시효 완성의 이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 곤란의 부재,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근용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이례적인 제한을 붙여야 할 것이므로, 이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 정지에 준하여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기간을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제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시효.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을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 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제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 행사의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양가를 이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41페이지. 양가로 3번의 검토 및 사견. 우선 학설 가운데 이 원설은 원칙적인 경우와 단기 소멸시효의 경우에 효과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른 두 견해인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은 적어도 판례처럼 소멸시효를 원용하여야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 결과에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민법에 합치하는 모습으로 이론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국 현행법상 절대적 소멸설이 타당하다. 로마자 2번의 소멸시효의 소급표.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는 기산일, 즉 그 권리를 처음 행사할 수 있었던 때에 소멸한 것으로 된다. 이러한 소급표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채무자는 기산일 이후에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문헌에 따라서는 183조가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고 있어서 소급표 규정이 독자적 의의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167조의 소급표 규정이 없이 제183조만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자채권을 소멸한다고 하겠지만 기산일 이후 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자채권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즉 소급표 규정은 183조를 도와 시효기간 만료 전에 종된 권리를 소멸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소급표에 관하여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소멸시효 효과를 봤고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